지놀라는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했던 축구 선수인데요. 특히 프랑스인들에게는 프랑스 축구 팬들에게는 프랑스의 마술사로 꼽히는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지단 이전의 아트사커의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지놀라는 1967년 1월 25일 프랑스 남부의 항구 도시 가생에서 이탈리아계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83년 자택에서 가까운 클럽인 생트 막심의 유소년 클럽에서 지도를 받고 1985년 18살의 나이로 스포르팅 툴롱 바레에 입단함으로써 축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데뷔한 지놀라는 프랑스의 촉망받는 유망주들 중 하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부국민은 올 시즌 종료 이후 PSG 선수단의 거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올 시즌 종료 이후에도 PSG에 잔류할 것이 확실한 선수로 바르콜라, 루이스, 비티아, 멘데스, 베랄도, 에르난데스, 다닐루, 마르키녀스, 킴펜베, 돈나룸마, 테나스 등 1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아센시오, 무아니, 하키미는 팀에 잔류해야 할 선수로 언급했습니다. 파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인데요. 기복을 보였으나 임팩트가 상당했던 덴벨레와 그래도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무아니, 아센시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상급 오른쪽 풀백 하키미를 노리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강인 선수도 포함되어 파리 생제르맹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입니다. 반면 올 시즌 PSG에 합류했지만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한 하무스, 우가르테, 슈크이니아르는 무키엘레, 솔레르 등과 함께 팀을 떠나야 할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종료와 함께 PSG와 계약이 만료된 은바페와 함께 크루자와 나바스는 팀을 떠나는 선수로 언급됐습니다. 지놀라는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했던 축구 선수인데요. 특히 프랑스인들에게는 프랑스 축구 팬들에게는 프랑스의 마술사로 꼽히는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지단 이전의 아트사커의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지놀라는 1967년 1월 25일 프랑스 남부의 항구 도시 가생에서 이탈리아계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83년 자택에서 가까운 클럽인 생트 막심의 유소년 클럽에서 지도를 받고 1985년 18살의 나이로 스포르팅 툴롱 바레에 입단함으로써 축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데뷔한 지놀라는 프랑스의 촉망받는 유망주들 중 하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놀라는 레프트 윙어로 활동하며 2시즌 동안 61경기 8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우아하고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인 데다 잘생겼기 때문에 수많은 팬들을 양산했습니다. 화려한 드리블, 환상적인 볼 컨트롤, 그리고 강력한 슈팅을 보유한 지놀라의 필적할 유망주는 당시 프랑스에선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놀라는 1990년 브레스트로 이적했는데요. 브레스트는 1990년도 시즌에 강등되었지만 그는 혼자 빛났습니다. 1991년 지놀라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며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를 지켜본 앙리 미셸 대표팀 감독은 그를 국가대표로 발탁하여 알바니아와의 친선 경기에 내보내는 등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에 유로파컵 4강에 진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하면서 프랑스 올해의 축구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시기 지놀라는 제라르 울리의 프랑스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고 1994 미국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했고 17경기에 출장하여 3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환상적인 개인기와 드리블을 선보이며 프랑스 최고의 인기남이 되었고 TV에 여러 차례 출연하여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교한 기술력을 가진 좌측 윙어로 드리블 테크닉을 통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팬들과 평론가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던 그라운드의 마법사였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흔치 않게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윙어로 뉴캐슬 시절 페렌츠 바로시를 상대로 오른발로 데니스 베르캄프가 연상되는 트래핑을 한 후 바로 왼발로 쏜 데포알 발리슛은 이를 잘 보여주는 지놀라의 대표적 골로 회자됩니다. 또한 1999년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경기에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대를 2번 친 후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기어이 득점을 이뤄내는 신기를 보일 정도로 본인이 가진 기술력을 양발과 연계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양발을 이용한 드리블 돌파 기술이 특히 탁월했는데 상대 풀백 앞에서 공을 오밀조밀 드리블하며 상대의 태클을 유도하고 본인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특유의 드리블 스타일은 아직도 지놀라의 대표 기술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강인을 향해 극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PSG와 토트넘 등에서 활약한 다비 지놀라는 선수로서 이강인을 볼 때, 그의 이미지를 볼 때 그가 마요르카에서 활약할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졌다. 왼발로 경기를 할 때 항상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방식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움직임과 몸짓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강인이 PSG에서 꽃 피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다린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남겼다. 지놀라 이전의 이강인과 메시에 대한 비교는 이미 이전에도 나온 바 있는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는 지난 11월 16일 이강인이 A매치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선발 출전해 조규성의 득점으로 이어진 날카로운 패스를 칭찬하며 이강인은 메시 스타일의 도움을 선보였다. 한국 대표팀에도 힘을 실었다. 그의 어시스트는 훌륭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PSG에서 리그앙 데뷔전을 치른 이후에도 오른쪽 윙으로 출전한 이강인에 대해 리그앙은 메시가 남긴 거대한 자리를 채워야 함에도 특히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한때 차지했던 공간을 채우는 걸 즐겼다. 이강인의 새로운 고용주가 이날 거둔 수확 일부에 실망했을지라도 이강인은 PSG에서 데뷔한 첫 번째 대한민국 선수가 된 자신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다라고 메시와 비교하며 칭찬했었습니다. 아주 프랑스 축구의 자부심이 높은 프랑스 축구인들 중에서 동양인에게 테크니션의 대표주자가 극찬을 한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트사커의 본고장에서 아트사커의 창시자에게 엄청난 극찬을 받은 이강인 선수입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품목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9월부터 열리는데요. 모두 18개국이 진출해 6개 팀씩 3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각 조 1, 2위 6개 팀은 본선에 직행합니다. 각 조 3, 4위는 다시 아시아 플레이오프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이 그동안의 32개 나라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 할당된 본선 진출권도 기존 4.5장에서 8.5장으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월드컵 진출을 염두에 두고 본선 진출국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아마도 중국이 진출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날 중국전 승리로 아시아 대륙 내 피파 랭킹에서 일본, 이란에 이어 3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3차 예선에선 톱시드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예선에선 일본과 이란은 피하게 됐습니다.